세이노의 가르침.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분노하라. 안녕하십니까? 이 밤, 나 자신에게 당당한 하루를 보냈는지 묻고 싶은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와 나태한 자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정신을 일깨운 채 세이노의 가르침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이노 선생님의 피보다 진하게 우러난 가르침은 제 가슴에 박혔고 제가 지나온 삶이 얼마나 나태하고 부끄러웠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생각 없이 막 산 것은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더 편안한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파이팅 넘치게 도전하거나 부딪혀보지 않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제게 명령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위한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치열하게 해내라. 하기 싫었던 일도 좋아하게끔 노력하며 살아보라. 그렇게 마음을 바로잡은 뒤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피우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뚝 끊어버렸고 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 유튜브 채널 역시 그렇게 덜컥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채널의 시작은 어쩌면 세이노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피와 땀의 가르침을 받으러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말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시가 참 싫었습니다. 제 삶은 수제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배운 자들의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 봉투를 안 가져왔다고 저를 책망했던 담임은 모범 교사로 칭송받고 저는 자원입대했지만 멀쩡한 부잣집 친구들은 징집 면제되던 시절 그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저는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파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욕하고 가르침을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언제나 눈이 벌겋게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한탕을 할 기회만 꿈틀거릴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저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조그만 차이도 없는 삶.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습니다.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했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저는 모형 자전거를 수집합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 즉 생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고 눈이며 의지이자 정신입니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은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 즉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TV, 술, 도박 같은 일확천금과 한탕주의의 망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십시오. 비겁하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삶이 자랑스럽습니까? 이제는 그 삶에 대해 분노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변형계가 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어쇼에서 악어를 때려도 악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입니다.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노노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십시오. 당신이 주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투자 기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자들,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 그들은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투자 기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대로라면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여야 하는데 그들의 평균 재산은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십시오.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터지게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제로점지로 포인트로 내려가라. 왜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하였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요? 하류층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것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더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압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로점에서 출발하였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로점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하는 미지의 불안과 공포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되는 일도 별로 없게 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말 이후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월세로 사는 곳에서 벌레처럼 살았습니다. 28세에 집을 샀지만 1년 후 빈털터리가 되고 빚을 졌을 때 나는 곧바로 제로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번역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잤습니다.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만에 하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면 나는 즉시 가족을 이끌고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곳은 판잣집일 수도 있고 쓰러져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작업복을 입고 시장에서 노점이라도 할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힙니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입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당신이 만일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요? 그 체면에 흠집을 내십시오.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서 다시 그으십시오.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입니다. 스크래치 하십시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빚이 있으니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합니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맙니다. 내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술집 종업원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 에바 페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팔자소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는 당신의 미래 언젠가 무슨 일인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십시오.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하느라 바쁩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태도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입니다. 고민은 딱 10분만 하라. 어니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입니다. 저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이 노력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됩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10분을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며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경기가 어려워서 천만에요. 채용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채용될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십시오. 고민 하나 안 하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십시오. 고민은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 스스로 귀신이 되라. 학벌의 덫에서 벗어나라. 학력이나 학벌이 빈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멀리 하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학벌과 학력은 파벌을 만드는 구심점이 되며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신통치 않으면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제쳐집니다. 인류 학벌 지향의 인사권자들이 이류대 졸업자들의 서류를 거들떠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벌이 약한 사람이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능력입니다.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리먼 쇼크로 취업이 어려웠던 시절 제가 경영하는 외국 법인에서 신입 여직원을 채용할 때였습니다. 예상대로 수많은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제출된 이력서 중 내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한 지방대 졸업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 모두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인류대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인류대 졸업자보다 더 많이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에게는 면접 기회조차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로 밤 기차를 타고 와 서울의 유명 대학교 취업 게시판들을 살펴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어 결국 제 회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능력을 갖추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대졸자들이 대학에서 보내는 4년과 동일한 기간을 어느 한 분야에 홀로 파고든다면 그 어떤 분야에서든 대졸자들보다 더 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대리운전 같은 일은 제 아무리 수입이 좋아 보여도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는 독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우십시오. 봉급이 적더라도 기를 쓰고 그 일을 하십시오. 거기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학력이 없다면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으십시오. 이러한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가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그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 사는 분야에 100% 미치십시오. 일을 사랑하고 즐겨라. 제가 잡힐 때까지. 토마스 제이 스텔리는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미국 백만장자 733명을 표본 조사하여 얻은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백만장자 중 86%는 나의 성공은 내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만을 찾아 나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능력이나 적성이라는 것들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뒤 이를 경험하여 보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일하는 것이 재미있어 좋겠는데 은퇴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이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 무엇인가를 잘하면 재미를 느끼기 마련이고 잘못하면 재미고 뭐고 없지 않겠습니까? 즉, 재미를 느끼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든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아가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이란 것이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대개의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포도청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들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따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며 임시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 종류의 학원에 돈을 갖다 바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그 다른 일을 하게 되어도 다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습니다. 그 결과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한 우물만을 계속 파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아니라면 어느 우물이건 그 우물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즉,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못같이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근무 중에는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과 후의 시간을 몽땅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물터에서는 귀신이 되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 제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힙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삶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노하지 말라는 달콤한 위로 대신 세이노는 당신의 나태하고 비겁한 삶에 분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에너지 삼아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을 바쳐 스스로 일의 귀신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지금 처지를 미래 방정식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10분만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피보다 진하게 살아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